오셨나요? 잘생김의 비결이 뭐예요? 잘생김의 비결이 뭐예요? 아,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좀 하세요. 되게 오래 촬영하시네요. 네, 뭐 9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촬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1시간도 앉아 있을 수 없는 집중력이 그렇게 안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집중력을 기르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집중력 문제보다도 의지력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그냥 1시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한 20분 정도 막 앉아 있어도 막 몸이 안 좋고 막 좀이 쑤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막 이제 좀 쉬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때 그거를 참고 그냥 또 좀 버텨서 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뭐 1시간 앉아 있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저는 뭐 나가서 간단히 나가서 그냥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바람 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1시간 정도 못 앉아 있는다 이거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때 뭐 만약에 나는 한 뭐 4, 50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4, 50분 집중을 하시고 뭐 잠깐 좀 바람 쐰다든가 이렇게 리프레시의 과정을 거친 뒤에 또 집중하고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사실상 명분 삼아서 계속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조금 이제 잠깐 쉬고 이렇게 의지력을 발휘해서 다시 또 집중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아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팬아트? 쌤한테 막 합성해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아, 꼭 손으로 그린 게 아니더라도 네. 일단 웃긴 거는 스님 사진이 웃겼던 거예요. 스님이요? 스님 사진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오늘의 TMI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오늘의 TMI? 그 뭔 얘기지? 오늘의 TMI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오늘 뭔가 좀 사소한 얘기 있잖아요. 새벽 4시 얼마에 깨났다. 왜죠? 그냥 자다가 갑자기 배가 시린 느낌, 배에 찬 바람이 돈다는 느낌이 싹 들면서 딱 깨났죠.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6시 얼마까지.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하세요? 4시부터 10시까지 뭐 하세요? 그냥 카톡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누워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니까 뭔가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없고 누워서 뒹굴대다가 자야지 하다가 또 잠이 안 드네 하고 또 일어나서 핸드폰 좀 보다가 자야지 하고 또 잠이 안 드네 또 핸드폰 좀 보다가 계속 그랬죠. 그랬습니다. 오늘의 착장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착장요? 그냥 어떤 날씨에 맞게 입었습니다. 산뜻하신데요? 그래요. 4시간에서 6시간씩 자는데 체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유산소 운동은 모르겠고요. 솔직히 유산소 운동 좀 빡세게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력 운동은 좀 피곤증을 약간 완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그냥 자기 전에 뭐 푸시업하고 윗몸 일으키기, 아령 뭐 이런 거 이제 한 10분 정도 하고 자고, 그다음에 학교에 갔을 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청소 시간 뭐 이런 때 평행봉 같은 거로 이제 푸시업 비슷한 효과 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평행봉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라도 해서 짧은 시간에 그 근력 운동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랬던 것 같으니까
체력이 딸리면 좀 근력 운동을 약간은 하는 게 낫지 않나. 너무 뭐 시간을 많이 쏟지 않고 뭐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졸리시나요? 네, 점심 먹고 무진장 졸리네요. 선생님 고3 때 수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수면 시간은 그냥 정기적으로는 3시간을 잤는데 새벽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정기적인 시간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랬고 그 이제 야자를 11시 10분까지 해가지고 뭐 독서실 가면 11시 한 반에서 40분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한 2시 좀 넘어까지 독서실 참 마지막 문 닫고 갈 때까지 해서 집에 가면 한 2시 40분 정도고 3시에 자고 이렇게 지냈고요. 피곤증이 이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그래도 참으려고 많이 했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는 막 2-3시간씩 자습 시간에 그냥 독서실에서 그냥 쭉 자다가 집에 갈 때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가끔 그래서 정 너무 피곤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닐 때는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수험생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일단 그냥 깨어있는 시간을 잘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좋죠. 그게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막 6시간, 7시간 자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 이상 자면 그래도 덜 졸리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자면 덜 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자보니까 그게 건강 수면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 잠을 7시간 이렇게 좀 자야 된다 그런 권유를 또 들어서 수면 시간이 제가 좀 짧은 편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자보려고 해서 좀 자보면 확실히 다음날 덜 졸려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모르겠어요. 또 수면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그 정도 자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졸음이 덜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쌤, 선택 과목이나 수원 수투 무조건 기하 확통 중에 뭘 제일 잘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 뭐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 다 자신 있어요. 하나만 고른다면? 일단 그거보다는 제일 그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통입니다. 왜요? 확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깜빡 하나 개수를 잘못 센다든가 이런 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애들한테도 형광 때 얘기하지만 그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제가 막 정답 공개되기도 전에 촬영 막 하고 그렇게 답 확인도 안 하고 막 찍고 그러는데 확통만은 답을 확인을 꼭 해요. 왜냐면 제가 까딱 하나 잘못 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 있는 건 뭐 이런 건 뭐 그냥 다 그냥 자신 있죠. 자신 있고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다 거기서 어기니까 뭐 그냥 그런 느낌이죠. 수투 미적이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재미야 당연히 기하 이런 게 재밌죠. 기하 확통이 재밌죠. 재미야. 그런 거고 수투 미적은 조금 따분하죠. 과목 자체가 원래. 수투 미적을 못 가르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녁 때도 통닭 하는데 그건 좀 더 클 거라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래? 대치 물가가 만만치 않네. 괜찮지. 다른 데 가서 뭐 메시랑 호날두 중에 한 명만 고르자면 당연히 메시죠. 당연히 메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호날두는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만 메시는 그냥 득점 자체를 위한 메시의 플레이 화려하진 않잖아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커리를 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베이스 학생이면 잭 커리 기준으로 보시면 완전 뭐 5등급 이하다. 프로메테우스부터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4등급은 조금 애매합니다. 4등급은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또 N수생하고 그 현역 고3 학생도 좀 다른데 지금 아마 3월부터 바쁘다는 거 보니까 현역 고3 학생들일 텐데 현역 고3 기준으로 2학년 때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N수생과 견적보면 5등급이나 6등급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5등급 정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레알 비기너스부터 수강하는 게 맞고 바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 실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2학년 기준으로 한 3등급 정도 나왔다. 3등급 보기 좀 애매합니다. 레알 비기너스와 프로메테우스 사이쯤 되는 실력이라서 그럴 때 만약 시간이 없으면 일단 프로메테우스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2등급 이상이야 뭐 당연히 프로메테우스부터 가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원솔멀텍 기출 같은 것도 좀 병행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푸는 거는 다 잘 푸시고 시간이 없으면 이제 강의는 좀 선별해서 듣고 뭐 그런 방식으로 프로메테우스 같은 건 강의를 다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프로메테우스를 듣다가 너무 어려워. 아 이게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차후적인 그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자기가 개념을 몰라서 기본 개념, 레알 비기너스 수준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기본 유형 이거 자체를 몰라서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 거다 싶으면 레알 비기너스의 그 해당 파트를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알 비기너스 전체를 안 듣더라도 그냥 이렇게 찍먹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프로메테우스를 기본으로 깔고 하다가 내가 기본 개념이나 기본 유형, 뭐 내신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이 안 돼서 못하는 거다 싶으면 그 부분에 그 해당 단원의 그 챕터를 좀 레알 비기너스 거기 개념 듣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좀 풀고 강의 좀 듣고 이렇게 좀 병행을 하는 게 좋다 싶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유형들은 다 아는데 문제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거면 뭐 일단 Q&A나 뭐든 강의를 좀 일단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Q&A 같은 데 질문해서 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지금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같이 듣고 원솔루션도 같이 들으면 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출을 어떻게 병행을 효율적으로 할지 혹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자기가 재수생, N수생 기준으로 4등급 현역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된 학생들은 프로메테우스하고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을 그냥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6편까지 내가 그걸 다 떼보겠다. 만약에 지금 내가 겨울에 별로 안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이라서 6편까지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남들은 막 그 전에 엔제도 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 프로메테우스하고 원솔텍만 잘 해도 분명히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6평 때 성적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의 수학 실력을 키운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좀 조급해가지고 계속 단계를 건너뛰고 뭔가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력이 안 쌓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의 압박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고 자기가 이제 실력이 충분히 된다 뭐 2등급 이상
또는 이제 N수생 기준으로 2등급 이상 또는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나 현역 기준으로 1등급, 뭐 2등급 초반 뭐 이런 정도 되는 학생들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좀 뭐 프로메테우스나 원소를 볼 때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듣고 뭐 엔제 같은 거 좀 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엔제 풀면서 기출은 계속 다시 조금씩 보고 병행해서 뭔가 관련 기출이 있다 그럼 찾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원솔루션이랑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이제 수학 과목에 쏟는 비중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병행을 하는 게 너무 그러면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프로메테우스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고 아무래도 자기가 개념이 좀 잘 안 돼 있다. 그럼 프로메테우스를 하시고 개념은 좀 잘 돼 있는데 문제 해석과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하다면 원솔 멀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라도 일단 제대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 거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세워봤자 어차피 그 중간에 다 계획은 어그러지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 많고 딜레이 되거나 막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그게 자기가 게을러서 딜레이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괜찮은 딜레이일 수도 있잖아요. 불가피한 딜레이 그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획을 다 미리 뭐 언제 것까지 이렇게 딱 세우기보다는 일단 그 한 쿼리를 일단 잘 끝낸다. 대략 언제까지 정도로 이렇게 느슨하게 좀 짜놓고는 그거를 일단 충실히 마스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마스터가 됐을 때쯤에 다시 쿼리를 그 다음에 뭐 원솔 멀티를 그냥 갈지 아니면 엔제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판단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학에 시간 쏟을 시간이 많으면 두 개를 병행해도 되고요. 근데 병행하면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느릴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일단 확실하게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기너스를 학습하는 학생들한테 혹시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야 할 것들이나 더 하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냥 비기너스만 충분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단 비기너스에 개념도 있고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뭐 이제 시중에 내신 문제집들 유형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거만큼 많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핵심 유형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다 그런 문제집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셀이나 막 이런 거를 뭐 병행해서 풀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셀은 분명히 좋은 문제집이 맞는데 지금 이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비기너스만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수학에 쏟을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신 같은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신은 이제 뭐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때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집들을 풀어본 적이 없어. 근데 시간이 충분히 있어. 그런 학생들은 뭐 그런 내신 유형 문제집들 하나 정도를 끼고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내신 유형 문제집들을 전에도 한 번은 좀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 또는 내신 문제집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레알 비기너스에도 사실 그런 유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일단은 마스터를 하고 조금은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학생들 마스터를 하고 그냥 프로메테우스로 넘어가서 그거 할 때 기출과 병행을 한다든가 뭐 그것만 일단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출을 간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좀 학습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시간이 충분히 많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쌤이나 뭐 이런 거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3월이 돼서는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레알 비기너스 끝나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 할 때 수특이나 뭐 이런 거 있죠. EBS 수능 특강이나 그다음에 기출이나 이런 것을 같이 풀어나가는 게 더 낫다 싶어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레알 비기너스 수준에서는 그냥 컴팩트하게 그냥 커리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